2021년 임용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셉신 교수님의 애제자이자 그리고 2019년 경기도 합격자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2차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2차 준비를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먼저 받아봤거든요. 저 교수님을 통해서 먼저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하나하나 좀 답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상황에 맞는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안 맞다 싶으신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1차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을 채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채점을 하지 않았어요. 가채점을 하지 않았고 1차 발표 나기 일주일 전 그때 채점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추천을 해드리자면 가채점은 그래도 좀 미루실 수 있는 때까지 조금 미뤄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 가채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편해지지도 않고 잘 봤다고 편해지지도 않고 못 봤다면 더더욱더 가채점을 한 뒤에 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합격을 일주일 앞두고서 채점을 했을 때에도 심지어 제가 맞춤 문제에서도 혹시 내가 여기서 오타를 쓰진 않았을까? 내가 여기서 글씨 잘못 써가지고 채점 잘못 받진 않았을까? 밀려 쓰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거든요. 또 제가 좀 자신 없고 못 푼 문제에 대해서는 괜히 우리 예비교사 커뮤니티 들어가서 내 답이 답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나, 아니면 내 스스로라도 내 답이 맞다라는 정당화를 좀 하는 글을 써볼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이 채점을 하고 난 뒤에는 다른 어떤 여타의 활동들을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또 채점한 뒤로 열심히 행복회로 돌려가면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나 자신을 위로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채점 이유는 사실 커트라인이잖아요. 그러면 또 커트라인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점수는 요 정도 선에서 저쪽까지 나오는데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합격할 수 있는 합격선에 가까운 것인가, 혹시나 잘 나왔다 할지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나의 손을 떠난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멘탈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가치관, 또 나의 성격적인 것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채점을 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좀 더 저한테 이로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1차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2차를 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제가 2차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1차의 당락에 따라서 2차 여부, 2차 준비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건 사실 합격을 만을 생각하신 경우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2차가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라는 사람이 이 직업, 그리고 내가 지원한 이 땡땡도 아니면 어떤 특별시, 요런 교육청, 이런 교사라는 조직, 집단, 나의 업무, 이런 것들과 내가 잘 맞는 사람인가? 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 없이 교사 생활 접어드시게 되면 약간 큰 현타랄까? 그런 것들이 오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주변 선생님들 뵈면 지역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재임용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학교
또는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맞지 않아서 이른 나이에 경력이 많이 이렇게 쌓이신 거 아닌데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때로는 이렇게 내가 힘들게 이룬 꿈인데 이거 나랑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2차라는 시간이 단순히 나의 합격, 내가 교사가 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판가름짓는 시간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당락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이 직업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시책대로 아니면은 나의 가치관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당장 지금이 11월이죠? 12월, 1월, 2월, 3월달 내가 정말 4개월 정도 후에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소비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좀 나의 가치관대로 올곧게 그렇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 이제 코비드19가 완전 만연하게 퍼져 있고 3차 대유행도 시작됐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는 내년에도 역시나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어떤 완전한 흐름이 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좀 더 대비를 좀 하시고 철저하게 그 상황 속에서 교사라는 그런 직업적으로 업무 수행을 잘 하실 수 있는지를 이 2차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해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합격을 하건 1차를, 2차를 합격을 못하든지 간에 언젠가 교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2차 준비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좀 변했어요. 세상에 직업이 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상 교사가 되었는데 정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번 해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직업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곧 있으면 바로 투입이 될 텐데 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지 간에 1차를 언젠가 투입이 될 텐데 정말 이게 나에게 맞는 직업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차 때도 이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차 때 스터디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정말 고민이 안 되신다면 이 질문 안 하셨을 거예요. 이게 마음 한켠에서는 여러분도 2차 때 스터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다른 사람 의견을 들으시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뭐라고 제가 답변 드렸냐면 2차 때 꼭 스터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이 학생에게 뭐라고 어떻게 지도를 하시겠어요? 아침마다 학생에게 건강 자가 진단 앱을 켜서 자기 등교 전에 자가 진단을 하고 등교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학생이 안 해요. 그리고 부모님도 맞벌이시고 아이가 전화도 안 받고 아무 응답도 없는 상태예요. 이럴 때 어떻게 자가 진단하도록 독려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으시거나 이거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해봐야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좀 별로 없네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스터디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대다수의 많은 면접 문항이나 아니면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독려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도록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누구나 그 SNS를 내 생활 정말 공기처럼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원격 수업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SNS를 활용 안 한다니까요. 학생이 원격 수업 때 그렇게 활동을 안 하면 등교 수업 때 돌아와서 청소시키면 되죠. 이렇게 답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초반기엔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교육적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이 대답을 듣고 어떤 면접관은 그냥 갸우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의견을 스터디원한테 먼저 말해보면 좋은 거죠. 그 스터디원이 들었을 때,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렇게 보충하면 어떨까라는 좋은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 선생님,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다. B라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라고 더 좋은 의견을 또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서, 우리 예비 교사분들께서 3월 달부터 학교에 돌아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알던 학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일단 각 학교들이 사용하는 주 플랫폼이 다 달라요. 어떤 곳은 뭐 구글을 쓰시기도 하고, 어떤 곳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곳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각각의 플랫폼들을 내가 3월 달에 가서 익숙해지고, 아, 거기서 어떤 화면 조정은 어떻게 하고, 대기실 사용을 할까 말까, 줌은 어떻게 이용하는 거지, 줌은 몇 분까지만 무료이더라, 이 무료를 좀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언제 다 배우고 계실 건데요. 이런 사항들은 혼자서 내가 정보를 모으고 실제로 사용하고 후기를 나누고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기기들을 다루고 또 어떤 웹상에서 이런 플랫폼들에서 자유자재로 오프라인 상태에 있던 지식이나 배움이나 이런 것들, 교수학습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수 때 들어본 여러 가지 앱이나 유용한 것들을 좀 적어왔는데, 이것만 해도 저도 사용할 줄 모르는 게 많아요. 뭐 지금 현장에서는 진짜 원래도 쓰고 계시던 분 많았지만 정말 원래 안 쓰시던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좀 몰랐어요. 그거의 존재도 몰랐고, 근데 이번 연도에 다른 선생님들이랑 웹상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배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은 목록을 좀 말씀드리자면, 패들릿, 멘티미터, 소회의실, 피봇 테이블, 띵커벨, 이름이 너무 귀엽죠? 라이브 워크시트, 젠보드 등등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고, 또 이게 나 혼자 쓰고 말 것이 아니라 학생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앱을 사용하려면 학생들도 교육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가입하고 이거 여기로 접속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2차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접하시게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인데 혼자의 힘으로 이게 될까,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2차야말로 그냥 시책만 딱 외우고, 시책 외우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외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요런 구글 줌이라는 걸 한번 스터디1이랑 사용해봤는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보완점이 있구나. 현직 교사분들은 이 구글 줌을 이용해서 어떻게 출석 체크를 하고 계시지? 도대체 생기부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단 지각이다, 무단 결석이다 하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지? 고민해보시고, 또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출석 관리를 하고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출석 체크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나 혼자서는 절대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터디원들,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실제로 스터디 자체를 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현직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현직을 그러니까 교사 되기 전과 후에 기대했던 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학교마다, 과목마다 다 다른 상황이시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전 해와 지금 해가 다른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제가 잘할 때보다 아무래도 저 자신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에게 인정받고 그들과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럴 때 저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생활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모든 학생이랑 저도 다 잘 맞는 거 아니거든요. 작년엔 또 힘들었고 올해는 좀 괜찮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다른 뭐 조직 사회나 이런 거는 제가 솔직히 저한테 막 딱 맞는 옷이다라고 느낄 만큼 잘 맞진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잘 통하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나도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임고를 준비해야 한다면 속도를 늦출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최선은 다하지만 속도 자체는 좀 줄일 것 같아요. 뭐 내가 80km로 밟든 120, 140km를 밟든 속력을 내서 밟든 결국에 도착은 해요, 목적지에. 근데 이게 몇 분의 차이냐 요런 차이잖아요. 그런데 빨리 가는 거, 남들보다 막 빨리 가고 저 사람 이기고 막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막 비교하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제 정신도 피폐해지지만 동시에 놓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 직업이 정말 나랑 맞을까? 이런 고민의 시간도 좀 더 갖고 속도를 살짝 늦춰서 뭐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좀 음미하면서 공부를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가채점을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이번 교육학 제가 아까 좀 알아보고 왔는데 약간 비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서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문제를 막 본 건 아니라서. 그 논술형으로 정말 어떤 개념어를 정확히 쓰고 명칭을 외우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자신의 교육 철학 같은 것들을 좀 서술하는 문제였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럴수록 더더욱더 가채점에 시간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쏟으시는 거는 좀 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준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도 절대적인 양으로도 제가 한 오전 6시 기상해서 최소 8시부터 시작했거든요. 8시부터 이제 저녁까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서 선생님들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겠지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당당할 만큼 밀도 있게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들 잠깐은 좀 푹 쉬시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한 며칠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쉬신 다음에 2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선생님, 내년에 만나요.